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가을이 아니고 겨울 맛이 나네요. 두꺼운 옷 입어야, 두꺼운 옷 잠바 같은 거 입어야 될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은 여기 차 한잔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오늘 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주안점을 말씀드릴 거냐면은, 오늘 이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 5개 재판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 재판 역시도 중지돼야 되고, 퇴무해도 완전히 재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 좀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음악도 나오는데,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오늘이 10월 27일이니까 어제가 10월 26일입니다. 참 이게 의미가 참 굉장히 있는 날인데, 10월 26일이 보통 이 10월 달에 역사적으로 보면 큰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세계사적도 10월에 무슨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10월 26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1909년에 안중근 의사께서 한일연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저격한 날입니다. 권총으로. 그리고 또 10월 26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김재규 아시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시해한 날입니다. 박정희를 권총으로 쏴갖고, 탕탕 쏴갖고 박정희를 시해한 날입니다. 똑같죠. 날짜로 보면 10월 26일이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제 김재규가 거사를 한 날은 1979년입니다. 여기도 끝자리가 구자가 딱 같네요. 안중근 의사도 의거한 날이 1909년이고, 김재규 중앙중정부장도 거사한 날이 1979년. 날짜도 같고 끝자리, 연도도 끝자리 구자가 똑같습니다. 꼭 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김재규 중정부장에 대한 어떤 양쪽의 어떤 평가가 틀리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어떤 박정희를 지지하는 어떤 보수 쪽에서는 김재규를 뭐 완전히 배신자, 살인자 그런 쪽으로 몰고 있고, 또 민주진영 일부에서는 또 민주진영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민주진영에서 일부 또 민주진영에서는 김재규를 어떤 민주투사로, 영웅으로 생각하는 또 계층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시각이 있는 겁니다. 김재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게 79년도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건 뭐 20년하고 45년, 46년, 네? 큰 4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왜 어떤 김재규 중정부장이 10월 26일을 택했냐면은, 이 김재규 중정부장이 안중근 의사를 평소에 존경했대요. 허무했대요. 안중근 의사를. 그래서
일부러 10월 26일을 거사 날짜로 잡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평소에 김재규 부장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있었고 10월 26일을 택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과 같이 10월 26일을 택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김재규 중정부장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말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옛날에.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참 이 안중근 의사도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닙니까? 진짜 민족의 영웅이고 우리 독립투쟁사에 있던 거목이고 그 우리나라를 침략한 어떤 일본의 거두 술장 아닙니까? 이등방군이 그 사람을 총으로 제거했죠. 그것도 할빈까지 그 중국의 할빈까지 찾아가갖고. 그런데 이제 안중근 의사도 지금 아직까지 그 시신을 그 유해를 못 찾고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시신도 유해도. 그리고 이제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10월 26일 날 이토를 쏘았고, 그리고 사형을 당한 날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이 거사한 뒤로 한 5개월 만인가 6개월 만인가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서거 날짜가 1910년 3월 26일이에요. 3월 26일 날 중국 다롄시의 어떤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불과 거사하고 난 뒤에 불과 한 4, 5개월 후에 이 세상을 등지셨죠. 그러니까 나이를 보니까 안중근 의사도 참 젊은 나이시더라고. 또 생년월일이 1879년 9월 1일생이시고 황해도 해주생이신데 불과 31세의 짧은 한참 그 청년의 나이에 31세면 요즘 31세면 청년 아닙니까? 보송보송한 그런 요즘 30세 젊은이들 뭐 보송보송한 어떤 애처럼 아직 그런 한참 어떤 청년의 나이에 서거를 하셨다고. 그리고 또 김재규도 보니까 1926년 4월 17일생이고 경북 선산 출생, 경상북도 선산 출생이고 또 세상을 뜬 거는 이분도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한 거죠. 1980년 5월 24일. 이분도 그 박정희를 제거하고 나서 한 불과 한 7개월, 8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54세의 나이로 사형 집행을 당했고, 이 햇빛이 이게 역광이 들어오네요. 잠깐만요. 햇빛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햇빛이 역광이 돼갖고 참 두 분 다 참 의미 있는 생을 사시다 가신 분인데, 안중근 의사야 뭐 우리 국민적인 영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부터 거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평을 받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김재규 중정부장은 평가가 깔리는 거죠. 한쪽에서는 살인자, 배신자, 그리고 치부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영웅으로 민족의 투사로 민족의 투사로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고. 근데 요즘 뭐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어떤 뭡니까 김재규 부장의 그 유족이 생존하신 분들이 어떤 재평가 받기 위해서 어떤
김재규에 대한 복권 그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부 또 민주 쪽, 민주 진영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종교단체라든지 그쪽에서 또 김재규 부장에 대한 어떤 복권 움직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보면은 김재규 그 부장에 대한 어떤 그 11.6 사건이 제대로 지금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전두환 어떤 그 쿠데타 그 신군부 세력이 김재규를 이제 체포해갖고 보안사에서 주로 수사를 했죠. 보안사령관에서, 사령부에서. 그때 엄청난 고문이 있었고, 김재규에 대해서 구타 고문이 있었고, 완전히 그 전두환 그 신군부 세력이 완전 김재규를 어떤 반란자, 배신자, 내란 범죄를 일으킨 자. 그러니까 그 제명도 김재규가 보니까 내란 목적 살인, 내란 미수죄로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뭐 전두환이 이제 그때 식권자 아닙니까? 전두환이 권력자가 돼갖고 새로운 권력자가 돼갖고 김재규를 완전히 뭐 그런 어떤 배신자,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가 대통령 해쳐먹으려고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박정희를 배신한 사람, 그런 식으로 매도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국민들은 김재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안 좋죠. 대부분 국민들은 김재규를 그냥 살인범, 살인자, 배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쉬쉬하는 상태죠. 김재규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용인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김재규가 어떤 물론 이제 박정희하고 각별한 사이였죠. 서로 뭐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고, 박정희도 완전히 김재규라는 사람을 신임했고, 부하로서. 그래서 뭐 요직에 기용했고, 진짜 서로가 어떤 그 관계가 신뢰에 의해서 그런 어릴 때부터 같은 또 고향이고 고향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있던 자라온 선배 후배 그런 사이였고 하니까 각별했다고 사이가. 그러니까 뭐 박정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임했었죠. 그러니까 뭐 요직에 중앙정보부장이 얼마나 요직입니까? 그런 자리에 앉았는데. 그 김재규 이 사람도 참 고뇌가 있었겠죠. 자기를 참 키워주고 요직에 앉혀준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박정희인데 그 사람을 어떤 향해서 어떤 살해한다는 게, 제거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었죠.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는 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박정희 총을 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그 최우진순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평가가 엇갈립니다. 앞으로 더 역사가 흘러갔고 진짜 사실상 모든 어떤 비밀이 폭로되고 제대로 된 어떤 숨겨진 사실이 제대로 나올 때 완전 어떤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 박정희를 지지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아직 상당히 또 존재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국민 중에서도 엄청난 많은 그 지지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김재규가 재평가되고 어떤 민주화의 투사로 평가받으면 박정희를 지지하는 어떤 측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현재도 어떻게 살인자를 뭐 투사로 영웅으로 하느냐면서 그런 반발이 지금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막 김재규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게는 어저께 10월 26일이니까 잠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또 두 번째 그 이재명 그 주제를 이야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재판을 이야기 전에 그 장동혁의 그 부동산 이 사람은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뭐 부처장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 응? 그러고 어떤 뭐 또 국토부 1차관이 또 그런 기업 투자해갖고 지금 물러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죠.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서. 근데 자기도 보니까 집이 육지야. 부동산 완전히 뭐 부자야, 부동산 부자야. 한두 채가 아니고 아파트만 네 채고, 토지까지 합치 토지가 두 군데 있고 전국에. 그러니까 총 부동산이 6개. 자기는 뭐 실거주용이라면서 그런 또 생태에서 부리더라고. 실거주자다. 실거주용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다 합치봤자 뭐 8억 얼마? 8억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김병기 김병기 원내대표 있잖아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서울에 아파트가 뭐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하고 바꾸자. 그래서 또 여권을 취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어쨌든 자기 문제는 절대로 사과 안 해요. 우리나라 이 정치권들 보면은 자기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걸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변명 오리발 내밀고 참 큰일입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무리들이 더 그래요. 그래도 그 민주당 쪽에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편인데 그 민주당에도 간혹 그런 인사 있긴 있어요. 한두 사람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무슨 비리가 터지든지 문제가 터지면 항상 오리발 내밀어요. 절대로 뭐 인정 안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이 사람이 보니 대표되고 나서도 사고를 많이 씻더만 보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판사 출신. 예? 그러고 2선밖에 안 돼, 2선. 나이도 이제 56세고, 2선 국회의원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를 맡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한동훈 계였어, 한동훈, 똘마니였는데, 그 한동훈을 배신하고, 친윤으로 이제 돌변해서 친윤, 윤석열 접어뒀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얄라우지 뭐 좀 사고를 치더라고. 뭐 대표되고 나서도 뭐 패널 인정제를 해야 되니, 패널을 뭐 검열을 해야 되니, 그 패널이 이제 그 각 방송사나 이런 데 종편에 애들 나와서 각 당을 대변해서 나가는 패널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 이제 국민의힘을 대변해 나가는 패널인데 도리어 저 국민의힘을 비난한다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 있다. 왜 우리,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나가는 패널이 왜 국민의힘을 비난하느냐 이러면서, 패널 인정제를 도입해야 된다. 사전에 검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또 그 센 반발을 일으켰고, 또 그러고 대표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보통 취임하고 나면은 대표들 보면은 종교단체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종을 방문했는데 조계종 방문해갖고 합장을 거부하고, 대체로 이제 정치인들이 방문하면 다 불교계를 찾아가면, 조계종 찾아가면은 합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합장을 안 하고 그냥 악수만, 자기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신자라서 그런지, 그랬더니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도 볼 때는 타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런 어떤 종교 간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참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걸 참 인정하고, 참 내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무슨 비리나 뇌물 사건이 터지면 뭐 이런 사건 터지면 어쨌든 국민의힘 쪽 인간들은 보면 전부 다 부인하고 절대로 사과 안 해요. 그 윤석열이랑 지금 김건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잖아요. 그 이번에 그 뭡니까 그 깜빵에 가 있는 권성동, 그 사람도 얼마 전에
계속 부인했잖아요. 1억 그 통일교로부터 1억 뇌물을 받았는데 그런 증거가 나오는데도 끝내 안 받았다. 결국 그 깜빵에 갔잖아요. 지금도 부인하고 있을 겁니다. 깜빵에 들어가서도 지금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하여튼 나가지고 철판으로 몇 개를 깔아준 인간들이야.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인간들은. 그런데 절대로 민주당 이런 거 닮으면 안 돼요. 민주당 정치인들은.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항상 그걸 자기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절대로 이런 건 닮으면 안 돼. 국민힘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부 이런 또 내로남불 인사들이 있긴 있어. 절대로 이런 건 어쨌든 닮으면 안 돼, 이런 거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 너 그 사람 장동의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국민들이? 깨어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저것도 거짓말 치구나. 더 안 좋게 봐, 더 안 좋게 봐. 저 인간 쓰레기구나, 저거. 반성할 줄 모르고, 오래만 내리문화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장독이 아니라 오늘 끝이고, 이재명 대통령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말레이시아 가시고 오늘 중으로 귀국하시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아시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5개 재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나 우리 구독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게 보류됐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저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민주陣営에 깨어있는 분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신 모든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이 어떤 건지 대충.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검찰 이놈의 자식들이,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윤석열이, 똘마니 놈들이, 똘마니 검사들이 이재명이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조장한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박 공갈을 치갖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거를, 하게 하고, 협박 공갈을 치갖고,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 그런, 5개 재판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뜻은 정치적으로 엮어갖고, 이재명을 악마시켜갖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전부 다 5개 재판 아닙니까?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 아닙니까? 조작에 의한. 그런데 이제 그걸 이놈의 새끼들, 국민의힘 이놈들은 그걸 인정 안 하죠. 저거는 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이냐, 그러고 뭐 그거 쪽 놈들 그래 하잖아요. 이재명은 범죄자다, 가짜 대통령이다 해서 지금도 그래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거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과 검찰과 법원이 어떤 업무를 꾸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5년 임기 중에 5년을 못 채우고 가급적 빨리 하차시키기 위해서, 중도 하차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꾸미고 있다. 국민의힘, 검찰, 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 서로 짝짝꿍 되어갖고 거기에도 저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적폐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제거하면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해버리면은 다시 저거 세상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놈들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민주당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영부영 그냥 설마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겠느냐, 그런 안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얼마 전에 그
국정감사할 때도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그 질문에 법원 감사할 때, 국정감사할 때 법원장들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재판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다만 연기됐다. 이거죠. 이제 보류시켜 놨다, 재판을.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원장들이. 그러니까 빨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책을 써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그럼 대통령실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포면에 나서기 힘들다,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불기소 특권을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재임 기간에는 외환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헌법에. 그 조항 거기다가 형법을, 그건 헌법적인 어떤 하나의 그 헌법에 명시된 거고 형법을 바꾸면 된다. 형법의 일부 조항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엇갈리잖아. 한쪽에서는 재판이 가능하다. 임기 중에도 아니다. 그거는 불기소 어떤 특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재판도 해서는 안 된다. 임기 중에는. 양쪽으로 지금 갈렸잖아요. 서로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다가, 헌법에다가 확실히 박아야 조문을 넣으라는 거죠. 임기 중에는 어떤 재판도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떤 외환 내란죄를 제외한 어떤 일반 형사적인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법 조문을 넣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임기 안에서는 그 법안만 통과되면은 재판은 못 열리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얼마든지 그 법은 통과가 가능하니까 그래 할 수 있다. 가능하죠. 민주당만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그런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퇴임하고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5년 임기 중에는 이게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은 5년 후에는 이제 퇴임하고 나서 또 문제 되는 거죠. 퇴임하고 나서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형법을 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퇴임 후에 또 완전히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 방법은 공소 취소를 하면 된다. 그 취임 초에도 일부 전문가들 입장이 많이 했어요. 바로 취임 초기에 민주당에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 공소 취소를. 근데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죠. 검찰이 이제 저거가 이제 어떤 보니까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적인 기소다. 정보를 조작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소가 아니고 억지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증거에 의한 조작 공소다. 이걸 이제 검찰에서 그걸 해갖고 검찰에서 취소시켜야 되는 거죠. 검찰이.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검찰이 이제 이걸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검찰을 관할하는 게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고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한테 주문을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걸 해라고. 이게 되면 완전히 재판이 뭐 임기 중에도 재판이 이제 사라지는 거 못하는 거고 퇴임 후에도 못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시키는 거죠. 그 5개 재판에 대한 모든 공소 취소를.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이런 불법적인 공소를 제기한 검사들, 불법 수사를 한
검사들도 처벌하는 어떤 법을 또 따로 마련해야 된다. 그래갖고 검사들도 처벌시켜야 된다. 이거는 어제 보니까 정청래 어청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더라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조작해갖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드는 대가담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빨리 그런 거 만드세요. 그래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장동혁 있죠. 장동혁 국민의힘 현재 대표 이 사람이 이제 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만약에 뭐 민주당이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은 뭐 정권이 붕괴될 거다. 이재명 정권이 도중에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 공갈을 치더라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공갈 협박 치는 거고 괜히 공갈 협박 때리는 거죠.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고 민주당은 빨리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형법 조문을 개정하든지 그리고 공소 취소를 완전히 검찰이 법무부 장관한테 압박을 넣어갖고 요구를 해갖고 검찰 스스로가 저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잘못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정해지 차원에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소 취소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퇴임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 힘드니까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에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들의 역습 기회를 이것도 반란이지 반란. 제2의 쿠데타를 꾸민다 이놈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이용해갖고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놈들이. 저가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쨌든 그 기소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개 재판이 저거 나름대로 저가 볼 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저가 볼 때는 그쪽에 지지하는 분들이나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극우 세력은 저거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죠. 왜 재판 안 하느냐. 인근 중에 기소가 됐는데 퇴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법을 준비해갖고 확실한 법을 만들어갖고 빨리 대책을 써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다시 그 윤석열 내란 세력들의 제2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런 민주당에서 대책을 세워가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만은 또 역으로 만약에 법원이나 이 법원이 미쳐 돌아가고 국민의힘하고 이제 저렇게 짝짝꿍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행한다, 제기한다 하면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겁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국회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 그러니까 결국 몇 달 후에 그 총선에서 대참패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그 세력들이 대참패했잖아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입니까? 그때 대성아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거 정도의 어떤 엄청난 역풍이 올 거다, 국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제2의 쿠데타거든요. 만약에 법원하고 짝짝꿍, 국민의힘 짝짝꿍, 그 대법원 조의대 이놈들하고 작당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판을 속행해갖고 유죄를 때린다. 예? 그런 게 만일에 실행된다면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거예요. 그 세력들은 진짜 끝장납니다. 국민들이 가만 안 있어. 그때는 진짜 하나의 제2의 반란이고 내란이거든. 그거는 진짜 뒤비질 겁니다. 나라가.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예?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리고 그 재판도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고 검찰의 불법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엉터리 기소인데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진짜 가정스러운, 범죄죠, 범죄. 그 검찰 그놈들이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런 불법 조작해갖고 공소 제기한 검찰 놈들이 범죄자라니까. 그 검사 새끼들이, 정치 검사 그놈들이 처벌받아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엉터리 기소를 해도 판사도 그걸 제대로 된 판사면 그걸 공소 기각해야 돼, 공소 기각. 우리나라에 양심 있는 판사가 있었다면은 검찰이 엉터리 공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하면 판사들도 그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은 그거 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공소다, 공소할 게 아닌데 공소했다면 판사가 보고 공소 기각을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끝나는 거,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무죄가 되어버리죠. 무죄가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거지, 모든 재판이. 판사도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래 안 하잖아요. 재판 계속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야당 대표였을 때 계속 재판에 분리 나왔잖아요. 작년 4월에 총선거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할 때도 계속 불렀잖아요. 선거 중인데도, 선거 운동할 때도 판사 새끼들이 검찰의 그런 조작된 그 공소를 인정하는 거죠, 이놈들이. 같은 공보자들이에요. 검사 놈이나 판사 놈들이나. 제대로 된 판사 같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사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검사 판사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적폐 중에 적폐들이야. 우리나라 검사 판사들 대부분이. 그 정적인 성향도 전부 거구 보수고, 양심적인 검사 판사가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10%도 안 될 거예요. 빨리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걸 민주당이 빨리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놈들이 다시 제2의 내란을 획책 못하도록 면회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끝내 그놈들이 그래 하면은 그들은 진짜 끝장난다. 엄청난 역풍을 묶거든. 그러나 그놈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민주당이. 라고 어쨌든 겁낼 거 없다. 하늘은 우리를 이재명 대통령의 편에 서 있다. 걔네들은 명분이 없어요. 명분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란 세력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국민들도 알아요. 깨어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역풍이니 그런 신경 필요 없고, 과감하게 사법개혁도 하고, 대법원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내란 특별재판부 그런 것도 빨리 설치하고, 그 내란 특별재판부도 반드시 빨리 해야 돼. 전부 다 기각해버리고,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고하면 판사놈들이 전부 기각시켜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내란 세력들이 처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란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야 되고, 민주당에서 빨리 열을 해야 돼요. 내란 척결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에 대한 어떤 대책.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단 대충 마치고, 그리고 제가 아랫겐가,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방송 중에서 좀 오류가 좀 있었어요. 오류가. 그 10월 25일 방송 중에 그 각규택 국민의힘 의원에서 제가 거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부산의 지역구를 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곽규택이. 이 사람이 그때 제가 방송에서는 25일 방송에서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 사람 지역구가 중구로, 내가 그때 착각해, 중구로. 중구, 중앙동 중구 지역구가 아니고 제가 착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 지역구가 서구 동구입니다. 부산의 지역구가 중구가 아니고
서구, 동구. 또 중구는 영도구하고 같은 구예요. 영도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다른 또 서구, 영도구하고 중구가 합쳐갖고 하나의 지역구가 되고 국회의원 선거는 통합됐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는. 구청은 따로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만 중구하고 영도구가 같이 해가지고 한 사람 국회의원을 뽑고 그럼 서구하고 동구가 또 한 개 묶어갖고 워낙 이제 인구가 감소되니까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통합돼가지고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곽규택 이 사람이 서구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서구 동구. 하긴 다 좀 다 옆 동네 옆 동네. 서구나 중구나 서구 동구나 다 붙어 있거든. 옛날에 원도심 지역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왜 제가 실수를 했냐면 착각했냐면 곽규택 이 인간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더라고. 당도 여러 번 옮겨 다니고 하고 뭐 4년전인가 뭐 그때는 영도 쪽도 영도 쪽에 그것을 공천을 받으려고 영도 쪽에 그 지역위원장도 했더라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서구 동구 지역구다. 박규택이는. 그러나 또 이제 10월 26일 날 10월 26일 방송에서 제가 좀 실수를 좀 했는데 그 김병주 국회의원을 제가 성을 좀 착각했어요. 이병주라고 했던 거예요. 이병주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김병주. 정정하겠습니다. 이병주가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20일 날 또 방송에서도 또 한 가지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그 비서실장 강훈식인데 현 지금 비서실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제가 강영훈이라고 제가 잘못 말해서 강영훈이라고. 강영훈이 아닙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부 장관하고 좀 헷갈렸어요. 노동부 장관 이름이 또 김영훈이라고. 김영훈. 그래서 제가 노동부 장관하고 약간 좀 성을 좀 착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노동부 장관은 김영훈이고 현재 그 내가 철도 기관사 하다가 발탁된 분 있잖아요. 김영훈 씨고 노동부 장관이. 그러고 현 비서실장은 강영훈이 아니고 제가 강영훈이라고 잘못 발언했어요. 강훈식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나오는 데 보니까 입건 잠바 입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날씨가 급작스럽게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그거는 명성입니다. 명성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이재명의 명, 성공할 때 성,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뜻으로 명성입니다. 명성!